최근에 주총이 열렸던 또 그리고 오늘도 주총이 열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쟁점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슈퍼 주총 시즌입니다. 여기저기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이야기도 듣고 주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어디선가는 또 호된 질책도 받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 주주총회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전에 이제 자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주주총회장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장을 잘 안 간 이유가 되게 형식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개인 주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가 늘어나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반짝했다가 올해의 추세는 가장 큰 추세는 뭐냐면 개인 주주들의 연합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그쵸. 또 하나는 이 상법 개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되면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주주총회로 돌아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네. 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월 달은 늘 주총 시즌인데 주총 시즌에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나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오면 질문 돌아오면 삼성전자 이제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먼저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종희 전 이제 부회장 고인이 되셨죠. 이날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어요.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이었죠. 세 가지 이제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한종희 대표자가 두 분이니까 한종희 부회장과 전현희 부회장이 둘 다 나오셨는데 한종희 부회장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주주들이 회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는 역시 삼성전자는 기술 본원적 경쟁력이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3년 연속 그 주총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한 얘기 중 하나는 M&A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유의미한 M&A를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쪽도 이 관심이 많죠. 전현 부회장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의 4세대도 지금 시장에서 상을 못했고 5세대는 우리 주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죠. 1년 반 동안 희망 고문을 했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는 포기했다. 6세대가 들어가는데 6세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양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에 양산이 추진되면 삼성전자 실적은 내년 올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아마 그 이익이 반영될 것이고 저는 그 최근에 이제 S25 갤럭시 S25를 했는데 역시 올해도 들어가는 CPU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쓰지 못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제 안타까워서 어쨌든 주주들은 원성을 드러냈습니다. 언제 할 거냐. 이런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 본원력 그리고 M&A HBM 6세대를 언제 론칭할 거냐.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혔는데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 삼성전자 주총 같은 경우에는 막 큰 소리 내시는 분들도 약간은 감정적으로 이 주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원성을 내는 주주분들도 많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직생 이야기를 이재용 회장이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차분한 대화,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주들이 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네. 작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네네. 우선 사업 전략 발표 이후에 주주와의 대화를 작년부터 처음 네네네,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역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주주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쵸, 네.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BM3E 납품 지연을 언급하면서 네. 엔비디아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맞춰졌느냐 네.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전현무 부회장이 현재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HBM3의 공급 준비 현황에 대해서 빠르면 2분기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12단짜리가 더 간다. 요 이야기를 꺼내놨으니까 네네. 설마 이제 대표가 개인 주주들과의 이런 대화에서도 그러니까요. 이걸 실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고 어쨌든 관심은 일단 거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나 뭐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주총 분위기는 주주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저희도 뭐 방송하는 입장이지만 시청자분들이 더 잘할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주총에서도 그대로 아마 드러날 겁니다. 기업들도 이게 쉽지 않다. 주총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뭐 어쨌든 HBM3나 M&A 이슈가 나오는지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대로 나오는지 올해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다음은 또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 네. 주주총회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 뭐 계열로 삼성 SDI의 주주총회도 지난주에 있었죠. 여기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한 질문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의 주주총회에는 이에 대한 질문을 네. 제주순 사장이 직접 하지 않고 김종성 부사장이 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유상증자 관련해서 질문을 했겠죠. 네네. 삼성 SDI 공식적인 입장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입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현재 부채가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보시면 88% 정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캐즘이 빠져나갔을 때 투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서 좀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주주들을 설득을 나섰는데 네. 이게 조금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게 저 네. 부채 비율을 이제 타 동종업계 같은 회사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94%예요. 94%. 네, 그리고 뭐 SK온이야 거의 뭐 200%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훨씬 낮았는데 그러게요. 과연 부채 비율이 설득이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할래라는 거예요. 네네. 이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SDI가 제일 강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많잖아요. 전고체 지금. 배터리에 4,500억 정도 넣고 1조 9천억 중에서 나머지 1조 5,500억은 미국하고 헝가리 공장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너럴 모터스하고 합작법인이 2027년에 양산에 들어가는데 네. 이때 이제 그 NCA 배터리를 들어갈 건데 요즘 투자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주주를 설득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예상됐던 대답이고 그렇죠. 네. 저희가 충분히 예상했던 대답이고 더 구체적인 뭔가의 대안을 기대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유증을 하지 않고도 사실은 뭐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 삼성전자에 조금 기대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면 되지 않냐?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러면 유증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유상증자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네네. 만약에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 SDI의 유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네.
보통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삼성 SDI 주식 갖고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최고 높을 때 82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뭐 최저점입니다. 19만 원 정도 가니까 사실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저점인데 네. 이럴 때는 유정을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유정 없으면 그러면 돈이 없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으면 한 9조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회사가 삼성전자니까 네네. 전자의 도움을 받지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 부사장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럼 이번 유정을 하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대주주란 말이에요. 19.58%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유정에 다 들어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김종성 부사장 이야기는 난 잘 모르겠다. 그거는 네.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다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주주들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죠.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네네. 어쨌든 국내 3사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니까 네네, 그에 대한 앞서가고 이야기만 있습니다.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아쉽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실제로 유증에 참여하는지 뭐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뭐 한번 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게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주주들이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 뭐 네. 논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뭐 삼성 SDI와는 정반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고점에서 유증을 선택했고 그리고 최대 규모로 액수도 엄청난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총회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공교롭게도 이 두 기업이 유정을 발표했던 시기가 지난 상법 개정이 3월 13일 날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삼성 SDI는 상법 개정 바로 이튿날, 다음 날, 3월 14일이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최고봉에 올랐을 때, 그렇죠. 3월 18일이 72만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 20일 날 유정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이제 찬물을 끼얹었는데,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주주총회에서 당연히 질문이 그쵸? 나왔을 네. 것이고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일단 이 지금 네.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져야 된다는 이 말로 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럽 시장에 방산 시장이 열렸는데 그렇죠. 이게 유럽장으로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3조 6천억 중에서 네. M&A 그러니까 호주 회사 하나하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조사, 금액이 한 1조 한 6천억 반 이상을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구남 시장 그리고 유럽의 현지 공장을 네. 투입해서 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네네. 됩니다. 상년보다 20% 정도 뛰었어요. 그리고 수주 금액이 32조 정도 수주가 된 게 있어요. 6년간. 네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 돈을 어디 쓸 거냐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먼 시간을 잡았어요. 2028, 2029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현재 수주 금액하고 앞으로 3년간의 영업이익만 따져도 다 6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6조. 그러면 현재 돈이 없느냐? 돈도 있었어요. 현금성 자산이 한 2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하고 올해 현금성 자산만 합쳐도 3조 6천억이 되는데 네네. 굳이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 예, 그렇죠. 요 문제가 하나 이제 설득이 안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유상증자 일주일 전에 굳이 하나오션의 지분, 그렇죠. 네. 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도 아니고 같은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네. 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7.3%의 지분 1조 3천억을 굳이 사들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계열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낮을 때 사들이는 게 유리하겠죠. 계열사니까 경영권 방어를 산 것도 아닙니다. 네. 굉장히 주가가 오를 때 비싸게 사줬어요. 그쵸.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계열사가 하나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
요 두 계열사는 사실 한 기업인데 왜냐하면 하나에너지가 지분의 52%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임팩트 아파트가. 네. 그 하나에너지는 어떤 기업입니까?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아들이 전부 가지고 있죠.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네. 거기에 1조 3천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말은 경영권 성계를 위해서는 회사 돈을 쓰고 투자를 위해서는 개미돈을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합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어제 또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이거 신고서 봤더니 좀 결함이 있다, 좀 고쳐야 할 게 있다 정정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증에 뭔가 금감원이 손을 댔다는 건 뭔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지난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긍정적이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파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더 불을 끼얹었어요. 네네. 주주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오르니까 사실 이번에 정정 신고를 받겠다 하는데 요약은 이겁니다. 유상증자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라. 방금 말씀하신 그에 네네. 대해서 굳이 자기 돈도 있고 1조 3천억을 계열사 주면서 왜 유증을 해? 그쵸.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 소통 절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사회 의결 1시간 전에 이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NH투자증권 담당자가 네. 이사회에게 1시간 전에 설명하고 이사회에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바로 그냥.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보통은 이사회 결정을 하고 나서 네. 이미 그 주관사를 불러서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결정을 딴 사람이 했다는 미리 거예요. 세팅을 다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사회는 이제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 그러네요. 위반이고요. 세 번째는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않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최후의 수단으로 꼽고 있고요. 네네. 유상증자 하더라도 최소한 주주들에게 두 가지 친절하고 진정성이 있고 디테일합니다. 네, 자세하게. 네. 근데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의 기습적인 발표, 친절하지 않은 설명,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인 계획 이 세 가지가 아마 이번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금감원에서 다시 이걸 해명해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주총에서는 또 지주사 하나주총에서는 어쨌든 하나 에어로 유증에 다 100% 참여하겠다. 한 9천억, 9,800억, 한 1조 가까이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면? 저 두 가지라 봐요. 네. 우선 그 지난주에 유정을 발표하고 나서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네. 그러니까 바로 액션했던 게 김동관 부회장부터 손재일 대표까지 네. 자사주를 48%, 실제로는 유정의 0.17%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에 달래기를 했는데 그걸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가 주 하나인데 네네. 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3.95%예요. 네네. 그럼 이 3조 6천억에 3.95%를 하면 거의 1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주 하나의 돈을 봤더니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2천억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7천억을 대출을 어디서 하든지 해서 가져오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대출을 해서라도 이 유정에 참여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처음에 즉답을 하지 않다가 시장이 계속 불만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 하나의 주주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네. 그럼 주 하나 주주 입장에서 이게 이득인가 봅니다. 그쵸. 이득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득이 아니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주 하나의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이득일까? 삼형제가 이득입니다. 아, 결국에는 하나에너지가 합치려고 하니까. 하나 오션 지분을 판 돈을 주가 낮았을 때 주 하나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100% 참여한다는 것은 언론을 좀 더 잠재워서 한 것 포석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권 승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의 장치네요. 네. 아, 그렇네요.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또 약간 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럼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고려아연인데 네. 고려아연도 오늘 지금 주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열리고 있는데 주주총에서도 지금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고려아연과 MBK연합과의 견입권 분쟁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네네. 지난 1월 23일 날 임시주주총회 때 MBK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 25%를 막았어요. 네네. 순환 출자를 만들어서. 그런데 법원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만 순환 출자 걸려. 네네. 이거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 출자 안 되라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고려아연이 그래요? 그럼 이 기업은 순환 출자 안 되면 우리가 영풍의 지분 10.6%를 주식회사인 기업에 지분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요. 해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했더니 어제 이거는 맞아. 그래서 영풍 MBK 쪽에서 25%를 지분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그런데 또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요. 급박하게 영풍에서 이번에 뭘 했냐면은 주식 배당을 해버렸어요. 했더라고요. 주식 배당을 해서 원래 10%를 넘어야 돼요. 순출자 의결을 하려면 10.6%를 9.06%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를 오늘 아마 주총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뉴스가 될 것 같고 요 0.04주 주식 배당으로 인해서 의결권을 막아버리면 막고 국민연금이 일단은 이사회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사회수 제안을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이사회가 13대 11이 돼요. 그렇죠. 그 영풍 MBK 측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니죠. 아직 아닌데. 근데 그 다음 임시주를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쵸.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19명 이하로 막아버리면 이걸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총이 굉장히 시끄럽고 네.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마지막으로 좀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오늘 주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견입권 분쟁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주총 결과를 보고 저는 결정해도 될 것 같다. 한동안 더 지속될 것 같다. 아마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고 최윤범 회장의 대표이사 임기가 내년 3월입니다. 네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내년 3월까지도 1년 정도까지도 더 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작년처럼 고려아연이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근데 또 사실 또 상법 개정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지훈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